오늘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효율적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활성화 방안,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저출생 대응에 관한 정책을 통해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치루 지사님께 경상북도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12회에 걸쳐 2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국채 발행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2024년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약 5,257억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통교부세 741억, 지방세 수입 880억, 소멸대응기금 215억, 지방교부세 결손으로 인한 이익야금 600억 감소 등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과 별개로 자주재원은 감소하여 경북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경상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간다는 포부와는 달리 경북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이며 재정 자주도 또한 유사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결산 기준 경상북도의 부채는 약 1조 6,600억 원 정도이며 경북의 도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약 58만 원 정도로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세입 증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시장경기 회복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사께서는 자체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세입이 늘어나야만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 원 정도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결국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 처리되는 등 자체 재원 확보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납액 징수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80%의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한 강제 체납 징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분야별로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자료는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편성한 경상북도의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약 4조 8,20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 산업기술, 과학기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들은 타 분야에 비해 규모가 한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 분야의 예산이 많은 것은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경북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 편성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경북의 모든 사회경제 분야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예산 청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북에서 특정 계층별로 지원된 예산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이 매년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예산 비중이 큰 이유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청년과 여성의 복지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에 비하면 약 10배 가까이 예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선봉했어야 할 청년들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5%나 감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정액된 만큼 청년과 여성을 위한 예산도 정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넘어 특정 계층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추진하는 늘봄 학교 운영을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헌법상 책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이연도 돌봄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서 지금껏 수많은 노력들을 지속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된 이후 학부모와 교사, 학교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교사들도 헌법의 자유를 받고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늘봄 사업 시범 운영 학교가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인력 문제와 운영 방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 없이 올 1학기 경북교육청에서는 180개의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도내 468개 초교 모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사업 추진이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북의 늘봄 학교 운영 인력은 늘봄 기간제 180여 명과 돌봄 전담사 6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가 많은 군 단위의 학교들은 강사 채용이 어려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늘봄 학교 인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직접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져야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본연의 기능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의 내용과 같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발생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정을 파악 중인지와 인력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 사업과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올해 돌봄 늘봄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수반되는 예산만 총 1,2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돌봄 늘봄 사업은 유사 성격임에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자격자 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 돌봄터를 통합관리하는 경북돌봄기구를 설립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중장기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조직이든 중심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유사한 성격을 갖는 두 기관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늘봄 사업이 추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부모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돌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열어준 대피 방안이 자녀들에게는 정서학대가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져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우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을 통합 운영하여 절약한 예산을 경력 단절 위기 여성의 기업에 지원하거나 대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사님께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개발 및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부 4대 특구 사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우리 경북에서만 8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특구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 교부금이 지원되거나 각종 규제특 내 자율성 부과 등 파격적인 혜택이 지원되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봉착된 우리 경북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경북과 지역 형편이 비슷한 경남, 전북, 전남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초단체가 많은 반면 경북에서는 도청 신도시인 안동, 예천 2개 지역만이 광역지정단체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지역과 타 도시들의 차별성을 두어 자칫 경북 내 지역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경북 내 지역 불균형 방지와 효율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 예천 지역만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3유형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사유와 나머지 6개의 특구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1유형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예천 지역은 광역에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인 만큼 1유형 지역인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과의 예산 편성 과정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더 집중해 각종 공공기관을 안동, 예천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도내 불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 예천만 광역지자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유 역시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유형 6개 단체가 광역지자체의 지정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현황을 보면 포항, 구미, 안동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울진과 봉화를 제외하며 지방 소멸위기 지역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정 지역 소멸위기가 봉착된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정 여건과 지역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도 인접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가 입시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와 같은 고등학교 서열화가 고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발전특구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기업이 연계된다면 또다시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구 특성화고가 대학지 낭만을 위한 입시 경쟁기구로 전락한다면 경북의 교육 양극화라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북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및 지방 소멸위기 대응 주요 사업 자료를 점검해 보니 20년 약 2조 2,600억 원 정도의 대응 예산이 24년 3조 2,100억 원대로 약 4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2020년 1월 기준 약 266만 명이던 경북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255만 명으로 약 11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번 달 기준으로는 또 1만 명의 수치가 줄어든 254만 명입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를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3년 22,206명이던 경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정확히 10년 만에 1,200명으로 절반 이상인 54%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출산 축하금, 각종 수당 등 출생자녀 1인당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규모의 단편적 소액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 투입되는 총 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 효과는 떨어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저출생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하니 신생아 1명 출산에 1억 지급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2명은 20평대, 3명은 30평대, 4명은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